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오데이터의 마야 엔지니어 이주환입니다. 오늘 서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건강에 좀 유념하시고요. 머드박스와 마야의 엑스젠을 활용한 사실적인 캐릭터 만들기 웨비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머드박스 부분부터 살펴볼 건데요. 머드박스에서 어떤 거를 위주로 다룰 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 많으신 그 텍스처링 XYZ 소스를 이용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텍스처링 XYZ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드박스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로 이제 이런 그 소스들을 디스맵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머드박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넘겨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텍스처링 XYZ에 대해서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텍스처링 XYZ 페이지인데요. 이제 뭐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 페이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리플 A급 이제 게임 회사나 영화사에서 이런 스캔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상업적으로 상용화돼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페이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관심과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쉽게 하이 퀄리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 갤러리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와 보면은 텍스처링 XYZ 소스를 이용해서 작업한 이런 갤러리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털 같은 거는 이따가 또 소개시켜 드릴 엑스젠 같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처링 XYZ 소스를 이용해서 이런 스킨 하이 디테일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저도 이제 보고 되게 자랑스럽게도 이제 한국 아티스트 분들도 굉장히 이거 박정원님 작품이죠. 이렇게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이제 엑스젠이나 이런 텍스처링 XYZ를 통해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 남들이 다 쓰는데 우리만 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쉽게 적용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도 텍스처링 XYZ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그 디스맵이 이렇게 RGB 3개 채널로 각각의 디테일별로 나눠져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파일 열어보면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분홍색 맵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각 채널별로 이렇게 디테일이 하이 디테일, 중간 디테일, 마이크로 디테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머드박스를 이용해서 텍스처링을 해줄 거예요. 머드박스가 굉장히 이제 텍스처링에도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스커프팅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머드박스는 그 텍스처링 기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튜토리얼 보면은 이렇게 머드박스를 이용해서 작업하신 튜토리얼들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마리도 사용했지만 머드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뭐 텍스처 유징 맵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오브젝트에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텍스처링을 한 다음에 디스맵을 페인팅을 해서 실제로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PT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텍스처링 그 소스는 다를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머드박스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죠. 머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지의 제왕 제작에 그 참여한 기술진들이 설립한 그 스카이메터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됐고요. 2005년 이제 그 피터 잭슨의 킹콩에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오토데스크에 인수돼서 머드박스가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머드박스 특징으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일단 스커프팅 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오늘 설명해 드릴 것처럼 강력한 텍스처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마야와 맥스의 보조 툴이에요. 그래서 마야랑 맥스에서 작업한 거를 더 하이 퀄리티로 작업하고 싶을 때 이제 머드박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마야랑 맥스랑 너무 호환이 좋고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제가 지브러쉬를 잠깐 들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지브러쉬, 그러니까 머드박스가 언급이 되면은 지브러쉬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약간의 대칭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지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력한 스커프팅 툴이고 거기에 약간 이제 텍스처링 기능과 요즘에는 G모델러 같은 걸로 이제 모델링 솔루션을 지향하죠. 그래서 비슷한 듯 하지만은 약간은 컨셉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지브러시, 머드박스 아니면 머드박스 지브러시 뭐 어떤 게 좋나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지만 약간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머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야 맥스의 약간 보조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처음 사용해 보시더라도 그대로 그 감각을 가지고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가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완벽한 이제 3D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갈 시에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피규어 같은 거 만들거나. 이따가 잠깐 또 소개시켜드릴 그 남천건 님이 철견으로 유명하신 예전에 저희 쪽에서 발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3D 프린팅 작업을 하실 때 머드박스를 잘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프로그램 가져갈 시에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근데 지브라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2.5D 방식으로 컨버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뭐 물론 지브러시가 스커핑에 또 강력한 부분이 있죠. 또 하나 머드박스의 장점으로는 레이어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레이어가 약간 포토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 방식처럼 레이어 적용이랑 관리가 쉽고 그러니까 아티스트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텍스처링 기능, 오늘 설명드릴 텍스처 기능이 아주 강력한데 그러니까 레이어 기능이 되는 거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고 포토샵으로 그대로 넘겨서 또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블렌딩을 또 충분히 그 합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비트맵 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텍스처링 XYG의 RGB로 나눠진 그 채널 페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머드박스를 이제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스커팅과 텍스처링을 한 프로그램에 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요. 머드박스가 되게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에요. 스커팅 능력이 있으면서 텍스처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 모델을 마야든 맥스든 아니면 뭐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더라도 이 중간 과정, 스커팅이랑 텍스팅 과정에서 머드박스를 사용하신다면은 굉장히 쉽게 하이 퀄리티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보신 텍스처링 XYZ 사이트에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 에어리어 사이트에서 똑같이 튜토리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 그러니까 대세 작업 방식이 뭘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텍스처링 XYZ 소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엑스젠으로 머리카락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아놀드로 렌더링하는 이런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대세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오늘 배워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머드박스를 열었는데요. 머드박스가 이제 처음 열었을 때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또 마야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인터페이스 자체가 처음에 키면 물어봐요. 마야처럼 할래? 맥스처럼 할래? 그럼 저는 마야 유저이기 때문에 저는 마야처럼 할래요 하고 딱 클릭한 순간 이제 화면 컨트롤은 이제 마야랑 똑같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자면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쪽 밑에가 내가 어떤 스커팅을 할 건지 페인팅을 할 건지 뭐 기타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트 하거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밑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소스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은 펄어프 같은 거 이쪽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쪽 위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레이어 부분이에요. 잘 크게 돼 있죠.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 위에서 잠깐 또 여기 설명드리자면 어, 원래 그 스캡팅 그 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 갖고 있어요. 뭐 쌉디를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디테일 옮겨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능 있죠? 그런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크게 창이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3D 뷰죠. 두 번째로 UV 뷰가 있고 이미지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지 브라우저에서 제가 원하는 소스, 텍스처링 XYZ 소스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스를 불러오고 이 소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포토샵을 제가 열었어요.
포토샵에서 채널을 보면은 이렇게 R값에는 그러니까 빨간색 채널이죠. 빨간색 채널에는 좀 큰 디테일이 들어있고 그린 채널에는 중간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약간 모공이랑 이런 게 좀 들어있죠. 여드름 같은 거. 그리고 블루에는 그 미세 표현이 돼 있어요. 마이크로 디테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 모공 같은 것들이 다 표현되는 그런 디테일들이 요거 하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들어있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디테일들을 따로 적용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이거를 일일이 맞추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눈 위치가 정해져 있고 여기 위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따로 칠하려면 예를 들면은 그런 지브러시의 폴리페인트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따로 칠해줘야 돼요. 그럼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이 채널을 그냥 머드박스를 이용해서 페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불러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거냐면은 이 스텐실이라는 그러니까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 클릭하고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확대 툴 준비했죠. 네, 스텐실. 그래서 스텐실 딱 누르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3D 뷰로 다시 가시면 이렇게 뭐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페인팅을 할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크게 스커프트, 페인트 강력하다고 했죠. 그러면 페인트에서 이렇게 플러스 눌러가지고 제가 디퓨즈 맵을 하나 만들어라 하고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포토샵처럼 그 레이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페인트 할 거니까 페인트 툴로 가면 되겠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할 거니까 프로젝션 누르면 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Q를 눌렀다가 껐다 켰다가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친절하게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S를 누르고 미들 마우스 버튼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누를 때마다 여기에 우리가 이게 돌리고 확대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코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칠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칭으로 되고 있죠. 보시면은 내가 고른 브러쉬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미러가 있어요. 저는 X축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칠해주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단축키는 Shift L인데 플랫 라이팅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칠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칠해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요것만 칠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며칠씩 작업했던 그런 하이 디테일 작업 있잖아요. 이거 주름 하나하나 다 그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요거를 금방 옮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잘 맞춰야겠죠. 어느 정도 잘 맞추고 이렇게 요거 맞추는 노력만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고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겠죠. 그냥 텍스처링을 칠하는 거예요. 사실 디스맵을 칠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지처럼 텍스처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금방 칠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고심해서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칠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칠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칠했죠. 그렇죠? 네. 요 그 데이터를 최대한 칠해 주신 다음에 근데 칠할 때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잠깐 제가 빨리 넘어갔지만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다른 3D 프로그램이나 2D 프로그램을 써보셨으면은 뭐 익숙한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마스크 쓰고 레이어 눌러서 또 만들고 예를 들면은 이런 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데는 다시 Alt 버튼 옆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칠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옆면만 내가 따로 하고 앞면만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하고 마스크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지워준다든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브러쉬로 블랙 앤 화이트 값이겠죠. 까만색으로 제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적용을 취소해 준다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좀 노가다긴 하겠지만 금방 칠합니다. 저도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열심히 칠해 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얘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누르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모든 레이어는 내보낼 수가 있어요. 머드박스에서. 심지어 포토샵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토샵이랑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익스포트 채널 투 PSD로 해가지고 이 파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가 불러와요. 그러면은 내 UV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칠해진 거죠. 원래 이런 이미지였지만 제가 3D에서 칠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그 그린 채널의 디테일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린 채널 디테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얘만 딱 흑백으로 뽑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뭘 한 거냐면은 이 세 가지 맵을 한 오브젝트에다가 한 번에 다 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일석삼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익스포트만 세 개로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워드박스로 돌아와서 이걸 포토샵에 저장해야겠죠. 이번에는 스culpt 레이어로 돌아가요. 띡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해줄 거는 자, 페인트는 잠깐 끌게요. 여기서 해줄 거는 뭐냐면 여기 이 오브젝트의 덴시티가 좀 낮기 때문에 제가 Shift D를 눌러가지고 레벨을 सब디비전 올려줍니다. 그럼 저는 한 4단계까지 올려줄게요. 그래서 단축키는 이제 페이지 업이겠죠. 전 미리 나눠놨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4단계까지 올려주면 왜냐하면 디스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브젝트의 덴시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단계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머드박스에 좀 특별한 기능 왜냐하면 텍스처링 저렇게 칠하는 건 다른 프로그램은 되지만 이것도 머드박스의 특별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UV 맵 부분 가시면은 스커프트 유징 맵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머드박스는 다른 기능도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타겟 메쉬를 제 오브젝트를 고르고 맵을 골라주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해놨던 거에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먼저 R 값을 불러와 볼게요. R 값 불러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디 밸류 있죠? 한 0.5 정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디스맵 렌더러에서 작업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회색 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0.5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기본 값으로 하고 꼭 해주면은 좀 계산하겠죠? 네, 그럼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좀 무섭죠? 왜냐면은 이게 풀 값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그 디스맵 할 때도 원래 약간 수치를 조절해 주잖아요. 수치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큰 디테일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조금 이제 큰 여드름 같은 거 위주로. 두 번째는 여기서 그냥 바로 해줘도 되겠죠. 제가 G 값을 중간 디테일이죠. 불러가지고 똑같이 0.5 하고 꼭 해주면은 두 번째 디테일이 들어옵니다. 되게 쉽죠? 사실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우리도 다른 잘하는 작업자들처럼 금방금방 하이 디테일을 뽑을 수가 있어요. 중간 디테일 이 정도 넣어주고 한 가지 더 마이크로 디테일 있죠? B 이렇게 B 해서 얘도 0.5 하고 불러오면은 세 가지 디테일이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장점은 우리가 한 번에 칠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은 위치에 들어온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 디테일은 좀 약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한 5 정도 주고 값이 한 7 정도. 그렇죠? 중간은 한 12. 저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값을 다 알고 있죠. 하고 뭐 이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뭐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알기 쉽겠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디테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텍스처링으로 그 하이 퀄리티 디테일을 뽑아냈을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왜냐면 UV 값에다가 프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흐린 부분이 발생합니다.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스culpt 툴 가신 다음에 똑같아요. 레이어 만들고 여기서 제가 이름을 뭐 약간 애드 이런 것으로 지어가지고, 오케이, 이번에는 뭐 스culpt 브러쉬로 사용해도 되지만 폼 브러쉬로 제가 이거를 점박이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리고 머드박스는 마야에서 이 그 프린팅 그 페인터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B를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M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디테일이 살아나죠, 여기가. 그렇죠? 뿌였던 데가 디테일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꼭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추가적으로 모자른 디테일 추가해주고, 예를 들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레이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줄인 다음에 스무스로 문질러주면 문질러지죠. 하고 다시 이걸로 이렇게 디테일 금방금방 살아나죠.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도. 그래서 아주 쉽게 하이 퀄리티 디테일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한 가지 더 있죠. 그래서 이 UV 맵 부분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익스트랙트 텍스처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인트 레이어만 옮기거나 앰비언트 오컬루전 뽑거나 벡터 디스플레이어스 맵 뽑거나 디스 맵 뽑거나 노멀 맵 뽑거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디스 맵이랑 노멀 맵이랑 두 개를 체크하시면은 그 렌더용으로 디스 맵으로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게임 엔진이나 뭐 이런 실시간 엔진용으로 노멀 맵으로,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나만 하고도 두 가지 버전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도 두 가지 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노멀 맵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0레벨에서 4레벨을 추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4레벨에서 0레벨로 주는 거죠, 디테일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맵 사이즈가 저는 빨리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하고 이미지만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대충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네. 익스트랙트를 해주면은 약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익스트랙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금방금방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디스맵 작업을 했죠. 그래서 네, 출력이 다 되면은 페인트 맵 가서 보시면은 노멀 맵이 생겨져 있어요. 지금 얘가 좀 무섭게 됐죠? 왜냐면은 지금 디스 맵도 같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다 뷰를 꺼준 다음에, 그렇죠? 노멀 맵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뽑은 거고, 제가 미리 뽑아놓은 거는 그 4K로 뽑은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4K로 뽑는 게 좋죠. 나중에 2K로 낮추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멀 맵을 뽑아서, 이거는 이제 맵 이제 페이크죠. 근데도 그냥 거의 그대로 우리가 그 디스 맵으로 하이 퀄리티 디테일을 뽑았던 거를 그대로 노멀 맵으로, 그러니까 이거 텍스처 디테일이기 때문에 게임 엔진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한 캐릭터를 만들고 렌더링에서도 쓰고 게임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이 퀄리티 디테일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나머지 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전에 대표 모델러죠, 우리나라의 이제 철견 남창건 선생님이 이렇게 그 머드박스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좀 잘못갔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는 스culpting 부분은 빼놓고 넘어갔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스culpting부터, 그리고 오늘 한 거는 빠져 있지만은 이렇게 텍스처링 하는 것까지.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그 하이 퀄리티 디스맵 텍스처링까지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작업 하실 수가 있겠죠. 꼭 참고해 주세요. 오토데스크 M&E 코리아 여기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